자, 이제 몇 가지 더 볼게요. 우리가 가져가는 서류들 배우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이 제일 조금 그렇거든요. 많이 나오지는 않는 부분인데, 작년에 그 거민계약서가 나와서, 4번에 이제 253페이지. 신청인 주소 증명 정보, 요렇게 써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 주민등초번이거든요. 이 주민등초번을 왜 등기소에인데 가지고 올라오면, 우리 등기부에 여러분 그 권리자들이 적을 때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유권 이렇게 보존 등기할 때 갑 이름만 적힐까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다 적을까요? 그래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다 적죠. 근데 그 주소에 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소가 적혀 있는 주민등초번호를 요구하는데요. 근데 이 주민등초번호는 이렇게 등기부에 새로 이렇게 권리자 이름이 이렇게 새로운 권리자가 이렇게 등기부 이름이 올라갈 때 주소가 같이 되게 되니까 이렇게 주소 증명서를 요구해요.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지 않는 느끼들은, 소유자가 새로 발생하지 않는 느끼들은, 자, 권리자가 새로 발생하지 않는 느끼들은 주소를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소 증명서를 갖다 준 느끼가 세 가지 느끼예요. 처음 하는 게 뭐죠? 소유권 보존 느끼고요. 우리가 전세권 설정하면 새로 전세권자 생기죠. 그럼 그 전세권자 주소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당권 설정하면 새로 저당권자 생기죠. 그럼 그 저당권자 주소 적어야 될 거네요. 그리고요. 그래서 각종 보존 느끼와 설정 느끼와 소유권 이전, 뭐 전세권 이전 다 새로 권리자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때는 주소 증명서를 갖다 줘요. 근데 권리자가 안 생기는 게 있죠. 여러분 그 전세금 증액 감액 변경 등기 할 수 있었죠. 그럼 새로 권리자가 생겨요? 안 생겨요. 금액만 바뀌잖아요. 그럼 변경 등기 할 때는 주소 증명서 안 가져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소 등기 있으시죠, 그죠? 말소 등기 때 권리자 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 등기나 말소 등기 할 때는 주소 증명서만 갖다 주지 않아요.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 권리자가 이름을 적을 때 거기에 성명뿐만 아니라 주소도 적게 되니까 그 주소에 맞는지 그 주소 증명서면 주민등록을 요구하는데 새로 권리자가 생기는 보존, 설정, 이전 요 세 가지 등기할 때만 가져가고 요 새로 변경 등기나 말소 등기는 새로 권리자가 생기는 게 아니니까 주소 증명서면 가져가지 않는다. 그 내용이 253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볼까요? 자, 우리 등기를 신청할 때는 잠깐 가보 1번 볼게요. 우리 신청 정보와 함께 첨부 정보로서 등기 권리자들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도 제공한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권리자와 의무자의 주소 증명 서면을 제공하고 그 밑에 이제 기타 소유권 무슨 느끼? 보존 등기와 뭐 담보권이나 용의권의 무슨 느끼? 설정 등기와 각종 권리의 무슨 느끼? 이전 등기. 그래서 나중에 이걸 보서리 주소 이렇게 암기해요. 무슨 주소? 그래서 보서리 주소 이렇게 주소 증명서면 이렇게 세 가지 보존, 설정, 이전 요 등기할 때만 주소 증명서면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 가로 2번 볼게요. 2번 있어요? 네, 2번. 자, 가볼게요. 자, 등기부에 새로 권리자가 적힐 수가 필요 없는 변경 등기라고 나오죠? 다 변경 나와요? 하나 옆에 써놨어요. 말소 등기도. 무슨 등기? 말소. 예. 변경 등기나 말소 등기. 이런 것들은 새로 주소 증명서면 적는다, 안 적는다? 그렇죠.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D페이지에 가보죠. 자, 5번. 우리 대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자, 우리 지적법 배울 때 여러분, 우리 토지 대장 배웠죠. 토지 대장. 그죠? 그 토지 대장에는 지목 면적 이런 게 적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가지고 있죠. 그죠? 이건 이제 등기소에 갈 때 이걸 떼가야 되는 네 가지 등기가 나와요. 대장을 떼서 갖다 구청에 갖다 줘요. 첫 번째,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인데 지목 바뀌고 면적 바뀌어서 가는 거죠. 우리가 지목을 바꿔주세요. 등기소에 면적 바꿔주세요. 그러면 지목이 뭐로 바뀌었는지 면적이 뭐로 바뀌었는지 등기소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 바뀌어 있는 게 대장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요구하고. 두 번째는 소유권 보존 등기.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제일 먼저 하는 등기죠.
그럼 표제부가 만들어지잖아요. 뭐가 만들어지자고? 표제부는 소지, 지번, 지목, 면적 적히는 거죠. 그럼 그 등기소에서는 요 집에 표제부 만들어 주세요. 요 땅에 등기부에 표제부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표제부의 지번, 지목, 면적이 뭔지 등기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적혀 있는 게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요구한 거예요. 표제부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이렇게 멸실 등기다. 우리 멸실 등기는 안 배웠었는데요. 우리 멸실 등기는 이 토지 건물이 날아갔을 때 하는 게 멸실 등기거든요. 전부가 이렇게 부동산이 전부가 날았을 때. 근데 등기소에서는 뭐만 가지고 심사하냐면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죠. 뭐만 가지고 심사한다고요? 갑이란 사람이 등기소 왔어요. 자기 건물 목조 건물인데 지금 화재가 났대. 그래서 집을 지려는데 그 멸실 등기를 해달라고 왔어요. 그럼 등기소에서는 이 집에 와서 여기 현장에 와서 멸실된지 확인할 권한이 없어요. 등기소에서는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는 사람이니까. 야, 가봐. 서류 가져와. 그 멸실되다 증명서면. 이게 뭐냐면 대장이에요. 대장은 실질적으로 심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멸실되면 구청에 와서 멸실사에서 이렇게 대장에다가 다 이렇게 적어놔요. 이렇게 사라졌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야 멸실 등기를 해주고요. 하나 중요한 권리, 이건 뭐 안 중요한데 중요한 권리가 넘어가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등기부와 대장이 같은 지목 면적의 토지가 넘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대장을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등기할 때만 우리가 토지 대장을 떼서 건축물 대장을 떼서 등기소에 갖다 줘요. 그래 거기 볼까요? 큰 목자. 1번에 무슨 목자? 소유권 보존 등기죠. 쭉 내려다가 2번에 소유권 무슨 등기? 2번. 자, 가로 3번에 부동산 무슨 등기? 변경. 자, 오른쪽에 가로 4번 무슨 등기? 멸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대변 보실이 이렇게 암기하는 잘 안 같아요. 대장을 갖다 주는 것은 변경, 보존, 멸실 이전에서 그냥 대변 보실 이렇게 그냥 네 가지 등기할 때만 그냥 이해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지 등기할 때만 우리가 대장을 갖다 준다. 그렇게 큰 목자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이제 도면이라고 써 있어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요 도면 지적도 배우고 이렇게 건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면도 있었죠. 이렇게 도면 그죠? 우리가 도면을 떼가는 두 가지 등기가 있거든요. 자, 이거 기본은 몇 번 했었죠. 우리 부동산의 일부의 용의권이 가능했죠. 방한칸 전세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전부가 아니라. 자, 요 집에 방한칸 전세 해 주세요. 그러면 요 집에 어떤 방인지 등기에서는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좌측에 있는 방인지 하단에 있는 방인지 그죠? 그래서 그 부동산의 전부일 때, 일부일 때, 일부일 때 도면 요구하고요. 전부일 때는 필요 없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는 자, 우리 한 필지에 여러 개 건물의 보존 등기로 갔을 때죠. 자, 이런 거죠. 볼게요. 우리가 100번지 토지 안에 A 건물과 B 건물이 신축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100번지 있는 그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해 주세요.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A 건물인지 B 건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좌측에 있는지 우측에 있는지 그 소재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필지에 한 개의 건물 보존 등기로 갈 때는 도면 갖다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한 필지에 몇 개의 건물? 수개의 건물.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 나와요. 자, 보세요. 자, 가로 1번. 건물의 보존 등기라고 써 있죠? 동그라미 1번 볼게요.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그 대지 위에 몇 개의 건물? 그렇죠. 여러 개의 건물이 있을 때는 그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의 소재들을 첨부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합니다.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D페이지 가보죠. D페이지. 자, 용의권, 임차권. 이게 다 용의권들이죠? 그 여러분 1번에 전세권, 2번에 지상권, 지역권, 3번에 임차권. 이게 다 용의권들이죠? 다 전부일까요? 일부일까요? 다 보면 일부일 때 이렇게 나와요. 그때만 이렇게 도면을 요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들이 가져가는 서류들이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가져가는 이제 서류 쭉 봤어요. 요게 여러분 제가 아까 요렇게 이렇게 박스 처리된 게 하나 있다 그랬었죠. 그죠? 요거 여러분 우리 아까 암기했었으니까 그 암기상 한번 잠깐 가볼까요? 우리 암기상 한번 거기 잠깐 우리 교재 보물 노트 보세요. 보물 노트에 보시면 그 45페이지 잠깐 볼까요? 45페이지. 45페이지 있어요? 있죠? 예. 자, 지금 그 16번 있죠?
아까 우리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게 있었잖아요. 공동으로 갈 때 가져갔죠. 그리고 승소한 의무자 할 때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공승이 이렇게 써 있죠. 예, 그 16-1번 지금 안 가져가니까 안 봐도 되고요. 그 뒷페이지 가볼까요? 자, 17번. 우리 거민 계약서 있었나요? 뭐나죠? 개나 소나 있었나요? 예,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깰 때만 거민 받았잖아요. 자, 여러분 오른쪽에 실거래가 있어요? 개나 소나 앞에 뭐가 붙어 있죠? 그렇죠. 매매 개나 소나라고 18번 있죠. 그죠? 그때만 우리가 실거래가 등기했었잖아요. 여러분 그 19번은 이제 아직 안 배웠죠. 인감이라고 써 있어요? 인감은 어떻게 신청할 때 가져간다고 돼 있죠? 공동이고 의무자가 가져가죠. 의무자가 소유자일 때 요구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그렇게 나중에 이제 그것만 나중에 보시고, 자, 여러분 20번 가볼게요. 20번에 아까 토지거래 허가서 기억나나요? 네, 대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고 지상권 가등 깰 때 허가서 가져갔죠. 대소상가 이렇게 써 있나요? 자, 좀 전에 보는 거 우리 주소 증명서이 있었죠. 보소리 주소 기억나나요? 새로 권리자가 생기는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는 주소 증명서면 가져갔죠. 변경 등기나 말소 등기는 안 가져가죠. 새로 권리자가 적히는 게 아니니까. 자, 아까 대장 가져가는 게 있었나요? 그 대변 보실이 이렇게 써 있네요. 그죠? 오른쪽에 부동산 변경, 보존, 멸실,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자, 우리 도면은 도면 일부 이렇게 써 있나요? 일부의 무슨 권하고 용의권. 일부의 무슨 권? 용의권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 있는 한 필지에 몇 개의 건물? 여러 개의 건물 보존 등기 할 때 도면 요구했죠. 자, 우리 24번은 반 거잖아요.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가져가는 첨부 서류를 본 거잖아요. 맞죠? 네, 그게 지금 쭉 본 내용이에요. 자, 이제 어디를 이제 가버리냐면, 자, 그 전자신청은 조금 이따 볼게요. 260페이지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자, 어디로 넘어가냐면, 예, 266쪽 가볼게요. 자, 266쪽. 자, 우리들이 이제 가져가는 서류들 쭉 지금 봤죠? 예, 아까 우리 거민계약서, 뭐 신고필증, 매매목록, 뭐 등기필 정보, 인감, 뭐 도면, 도면, 뭐 주소증명서면, 대장 이런 거 지금 쭉 배웠잖아요. 토지거래 허가증 이런 등기할 때 이런 거 가져와라, 그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 이제 그럼 우리가 신청해서 첨부 정보 우리 신청들이 하는 거죠, 그죠? 나머지들은 등기 아니야 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서류 갖다 주면 등기에서 접수하죠. 등기는 접수한 때 우리 효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전산정보 저장. 그러고 나서 심사하죠, 그죠? 우리는 서류만 가지고 심사는 무슨 심사주의? 형식적 심사. 그래서 심사는 사유가 29조 1호부터 11호까지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걸려가지고 등기한이 거부하는 게 뭐예요? 각하라고 했죠, 각하. 그죠? 억울하다 나중에 뭘 통해서 구제받아요? 이인청.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각하 사유.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나중에 중요한 이유를 제가 설명할게요. 자, 그럼 통과되면 등기부에 기록하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새로운 권리자들한테 갑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새로운 권리증을 만들어 줘야 돼, 안 만들어줘요? 그래요. 그 새로운 권리자들 이제 등기필 정보를 이제 작성하면 이제 모든 등기가 이제 뭐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요 각하 사유하고 요 이의 신청하고 요 등기필 정보를 우리 등기소에서 끝나면 권리증을 주는 등기가 있고 안 주는 등기가 있거든요. 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 중에서 요 두 가지가 지금 자주 등장해요. 요 두 가지가, 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가볼게요. 자, 우리 각하 사유가 있었죠, 그죠? 이제 우리 교재 이제 다른 것들은 안 봐도 되고 267페이지를 이제 보세요. 267쪽 있어요? 네, 267쪽 가볼게요. 자, 우리 뭐 각하 사유라고 써 있어요? 자, 우리 29조 1호부터 11호까지 있었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러면 잠깐 줘볼게요. 이게 다 무슨 사유라고요? 각하 사유예요. 거부하는 사유라는 거. 먼저 그걸 좀 보세요. 시험에는 다음 중 각하 사유인 것 아닌 것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고맙게도 다는 안 나와요. 지금 11가지 사유 있거든요. 그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었잖아요. 뭐냐면 몇 번 본 거죠. 각하를 시켜야 되는데
등기한 실수해서 그걸 간과해서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 그 등기를 유효할 것인지 직권 말소할 것인지는 나라마다 입법 정책의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1, 2호와 3호 이하를 나눠봤었잖아요. 이거 몇 번 했죠, 그죠? 지난주에도 하고 전주주 했잖아요. 1, 2호의 위반, 1호가 뭐예요? 관할 위반. 네? 우리 신사동, 강남구 신사동에 간 거죠. 은평구 신사동의 사람이, 그죠? 그럼 관할 위반이다 각하시게 돼 실수해서 해줄 수 있었잖아요. 또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등기되지 않는 물건들, 뭐 모델하우스 이런 거 안 됐죠. 그런 거 등기 들어오면 다 2호에서 각하시겠는데 이걸 등기하니 간과하고 실행할 수 있었잖아요. 유예했어요? 당연 무효? 어떻게 말소? 지금 좀 이따 보죠. 이의신청을 통해서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근데 3호 이하의 위반 등기는 몇 호 이하? 3호 이하는 뭐에만 부합하면? 실체가 유효, 무효? 유효. 그러면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신청 대상도 되지 않아요. 실행이 됐을 때. 그래서 네 가지를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다음 중 각하 사유인 것 이렇게 물어봐요. 응? 자, 두 번째는 다음 중 그 등기가 유효인 것, 무효인 것. 그럼 몇 호는 무효야? 1호. 몇 호 이하는 무효, 유효야? 3호. 또 마찬가지. 다음 중 등기한이 직권을 하는 등기. 몇 호는 직권을 해? 1호. 몇 호는 직권을 못해? 3호. 또 조금 더 들어가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 그죠? 몇 호는 직권 말소할 수 있어? 1호. 몇 호 이하는 안 돼? 3호. 그렇기 때문에 이게 1, 2호고 3호 이하를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근데 조금 이따 보겠지만 1호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2호가 굉장히 많아요. 등기법에서 등기 안 되는 거 다 2호인데 아까 여러분 합지 기억나나요? 합지는 등기 없다 그랬죠. 그죠? 합의 지분은 등기 안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합의 지분에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은 무조건 각하사유예요. 그리고 법조문에 다음과 같은 경우는 2호다 해가지고 한 10가지가 나와요. 우리 거의 다 보고 온 거예요. 대부분 다 봤어요. 근데 이제 3호 이하를 몇 가지 기억해요. 자, 3호 이하. 여러분, 거기 3호인지, 여러분 잠깐 보세요. 이게 나중에 3호인지, 4호인지, 5호인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몇 호 이하라고만 생각하면 돼? 3호 이하라고 말하면 돼. 자, 3호는 권한이 없는 자. 무슨 권한자? 권한. 여러분 밑에 3번 있죠? 권한이 없는 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거기 옆에 하나 써라고 했죠? 무권 대리. 무슨 대리? 그래요. 무권 대리인이 신청으로 가면 권한이 없는 자거든. 자, 그 다음에 이거예요. 우리 등기는 뒷페이지 잠깐 가볼까요? 자, 뒷페이지 4번. 방문해서 신청할 때, 그죠? 우리 등기는 우편으로 해야 돼요? 출석해야 돼? 출석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우편으로 한 거야. 우편으로 한번 받아주지? 안 해요. 출석 위반이다 해서 4호에서 거부해요. 5호는요, 아까 우리 신청서가 할 때 필요적 기록상 있었잖아요. 전세권, 전세금 이런 거 적죠? 그리고 서울에 했어요? 서울특별시 했어요? 서울특별시, 여러분 서울 저가할 수 있죠? 그러면 신청 정보가 대법원 규칙이 정한 방식대로 안 적어 왔다 해서 5호에서 각하시켜요. 그래서 대개 5 이하, 6호, 7호, 8호는 다 앞에 신청 정보, 신청 정보, 신청 정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5호만 볼까요? 자, 신청 정보 제공이 대법원 규칙에 정한 방식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죠? 그거 보면 필요적 기록상 누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런 거 적혀오면 다 5호에서 각하시킨다니까요. 자, 6호, 7호, 8호는 안 봐도 돼요. 여러분 9호 보세요. 9호. 아까 우리가 등기로 할 때 여러 첨부 정보 가져갔죠? 반칸 전세할 때 도면 이런 거 가져갔잖아요. 이런 거 첨부 정보 안 가져가면 다 9호예요. 근데 거기 하나 써라고 했죠. 무슨 서류? 그렇죠. 위조 서류. 위조 서류 가져온 것도 첨부 서류를 안 가져간 거거든요. 이거 다 9호예요. 자, 오른쪽에 하나 10호만 보세요. 우리 등기할 때 공짜로 해야 돼요? 수수료 내야 돼요? 수수료 내야 되는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수수료 이렇게 돈 안 내면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10번에 돈 안 내면 이렇게 10호에서 각하시켜버려요. 여기 몇 호라고요? 10호. 잠깐 보세요. 이건 지금 각하사유다 아니다? 각하사유다. 헷갈리면 안 된다니까. 이거 다 무슨 사유야? 각하사유인데 1, 2호가 아닐 뿐이지. 공부하다 보면 이게 각하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각하사유야. 각하사유라고 11가지 있잖아. 근데 1, 2호가 아닐 뿐이지. 무슨 말겠어요? 그럼 이게 행해질 수 있죠? 유효, 무효? 유효. 직권 말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잘 기억해. 무슨 대리? 무슨 서류? 이거 다 1, 2호라고 자주 나와요. 여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거 하나만 잘 기억해.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이유다 해가지고 우리 교재에 여러분 그 267페이지에 이유 있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의의만 읽어볼게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란 등기 신청 취지 자체에서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것으로서 그 이유 읽어보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실체법상이나 절차법상이나 특별법상 등기할 사항이 아닌 물건 권리 변동에 관한 등기하는 걸 말하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도 실행된 등기는 뭐죠?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또 당연히 뭐? 무효고. 어떻게 말소? 직권 뭐 대상이 된다? 이시죠. 이러면 이로도 마찬가지죠. 이로도 네 번째 보세요. 관할 위반이 써 있어요. 관할의 위반을 간과하고 실행된 등기는 네 번째 줄 기억나나요? 당연히 무효고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이의신청 대상이 된다 그러겠죠. 1, 2호는가. 그러고 나서 옆에다가 2호 옆에다가 416페이지 적어놓고 416페이지 가봐요. 416페이지. 제일 뒤에. 자, 416페이지 있어요? 제일 밑에 넓혀보기라고 써 있어요? 이 부분이에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가지고 29조 2호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10가지 정도가 다음 같은 경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2호 사유이다 해가지고 각하 사유가 쭉 나오거든요. 자, 우리 첫 번째 보시면 여러분 등기되지 않는 물건 권리 있었죠? 네, 캐노피 모델하우스 이런 거 안 됐잖아요. 그 오른쪽에 등기할 수 없는 권리들이 있었죠. 점유권, 유치권 이런 거 안 됐었잖아요. 맞죠? 자, 그런 다음에 거기 3번 나중에 보시고 2번에 보세요. 자, 법령에 뭐가 없는 특약? 근거가 없는 특약이 들어가면 이어서 각하실게요. 여러분 잠깐 줘볼까요? 우리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할 수 있어요? 있죠. 우리 민법에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그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들어오면 이유에서 각하실게요.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그게 시험에 나온 거니까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각하 사유가 아니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할 수 없어.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전세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요 보물노트 잠깐 가볼까요? 보물노트에 36페이지에 11번에 전세권 가볼게요. 전세권 나와 있어요? 그 임의적 기록상, 필요적 기록상 있죠? 전세권에 존속 기간 써 있죠? 네? 그리고 양도 금지 특약 할 수 있다고 써 있어요? 전세권은 양도 금지 특약 할 수 있어. 이거는 법에 있는 특약이야. 그럼 이건 각하 사유가 아니야. 근데 거기는 안 써 있는데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할 수 없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들으면 받아주지 않아요. 그럼 법에 근거가 없는 특약이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잠깐. 그래서요,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할 수 있거든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 구분 건물 아파트를 팔 때, 그죠? 대지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요거하고 같이 팔아야 돼요? 분리해서 팔 수 있어요? 같이 팔아요. 분리라고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자,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상위권을 뭐해서? 분리해서 처분해서 팔으면은 이의에서 각하시켜요. 무슨 말겠죠? 자, 우리 4번은 많이 했죠,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교재. 지금 417쪽 보고 있는 거죠? 417쪽 보세요. 지금 417쪽에 2번, 3번까지 한 거죠, 그죠? 4번은요, 농지 뭐가 안 되죠? 농지 전세 안 돼요. 그럼 농지 지상 할 수는? 있어. 농지 저당도 할 수? 있어. 예. 농지 지상 전세가 안 돼요. 요거 이제 이의에서 각하시고. 또, 보세요. 여러분, 은행에 대출 받다가 저당권 있었죠? 저당권이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이전할 수는? 없어요. 수반성이 해서. 그래서 분리자하면 안 돼. 그래서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담보를 하지 못해요. 무슨 말 알겠나요?
그거에서 각하식이고. 자, 그런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리 요거 할 때 배웠을 거예요. 자, 여러분 건물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조 느끼죠?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여러 사람일 수 있죠. 그죠? 그럼 자기 지분만, 무슨 지분만? 자기 지분만 보조 느끼 된다, 안 된다? 안 됐죠. 그죠? 또 이거 기억나나요?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수 있죠. 그죠? 근데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6번, 7번이잖아요. 다 보고 온 거잖아요. 그죠? 일부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 보존 느끼 각하 공동 상속 일부가 자신의 상속 지분만 상속 등기 각하. 그죠? 그리고 이 8번은 여러분 요거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가압류해 달라고 뭐 해 달라고? 가압류해 달라고 어디에 가야 되죠? 법원. 그럼 법원이 관공서죠? 그 관공서가 법원이 등기시에 부탁하는 걸 촉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관공서가 이렇게 촉탁을 할 등기를 우리가 신청으로 가면 우리가 가압류해달라고 등기소에 가면 받아주지 않아요. 가압류는 법원으로부터 촉탁이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 10번에 보시면 9번에 보시면 8번에 관공서나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할 등기를 우리가 뭐하러 가면? 신청으로 가면 이의에서 각하시키는 거예요. 또 자, 9번째 이미 보존 등기된 거 다시 보존 등기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리고 이게 다 몇 호라고요? 이유래요. 그죠? 그럼 이렇게 유효라고요? 무효라고요? 무효.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이렇게 써있죠. 그죠? 나중에 이신청을 통해서 나중에 없애버릴 수도 있고. 무슨 말겠어요?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3호 이하를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 이제 각하 사유가 있는데 한번 시험에 잠깐 가볼게요. 그거 하나 여러분 아까 요거 하나만 볼게요. 합유 지분 무슨 지분? 합유 지분은 등기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합유 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전 등기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할 수 없다. 공유 지분은 할 수 있지만 그죠? 그리고 하나 그럼 나중에 기억을 좀 해 두시고 자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오는데 자 요거 우리 잠깐 가볼게요. 요 작년 재작년 문제거든요. 한번 요 문제 한번 잠깐 풀어볼게요. 등기한이 등기 신청을 각하해야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경우 이렇게 써 있죠. 보세요. 일부 지분만 보존 등기 됐나요? 안 됐죠? 좀 전에 그죠? 또 농지 전세 됐나요? 안 됐네요. 그죠? 각하사유 맞죠? 자, 법원에 촉탁을 할 때 우리가 신청으로 간 경우 써 있죠?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것도 각하사유죠? 또 보세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 지분만 상속이 됐어요? 아니, 각하사유죠? 또 먼저 볼게요.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지? 못해. 그럼 다 무슨 사유예요? 다 각하. 근데 이게 몇 호죠, 지금? 2호네. 그죠? 그럼 문제가요. 지금 다음 중 각하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써 있죠? 모두 고르면 이렇게 써 있죠? 5가지 다 맞죠? 그죠? 그럼 이렇게 담겨요. 다음 중 그 등기가 행해졌을 때 그죠? 무효인 등기, 뭐한 등기? 무효인 등기를 모두 고르면 이러면 다지. 이유는까 무슨 말겠어요? 자, 다음 중 등기가 실행됐을 때 직권으로 할 수 있게 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르면 이러면 다예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겠어요? 다음 중 29조 2호 이렇게 던져 각하사유인 것 이렇게 29조 2호에 해당하는 것 그럼 이렇게 하고 이게 유효 무효인 것 이러면 똑같다니까? 직권하는 것 직권 말소하는 것 똑같다니까? 무슨 이해 알겠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2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 거의 올해는 여지없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41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있죠. 2호.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잘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다시 볼게요. 각하사유를 지금 쭉 봤는데요. 그 269쪽에 가보면 이제 그 치아라는 부분이 있어요. 넓혀보기. 보정과 치아. 보정은 중요하지 않는데요. 그거는 그냥 나중에 보기로 하는데 보정은 뭐냐면요. 아까 우리 등기를 신청으로 갈 때 서울에 했어요? 서울특별시 했어요? 서울특별시 여러분이 서울 이렇게 적어갈 수 있죠?
그럼 등기한이 서울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로 고쳐오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고쳐가는 걸 보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 의 한번 볼게요. 보정. 보정 1번 있어요? 네, 보세요. 등기하는 법 29조 각하 사이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각하되는 다만 등기 신청이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한이 보정을 명한 다음 날까지 잘못된 부분을 보정해 갔을 때는 등기 신청이 각하되지 않나요?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그 개념 정도만. 자, 이제 치아는 조금 시험이 나올 수 있거든요. 치아는 뭐냐면 우리가 등기를 신청했다가 여러분 민법에서 법률행위 취소한다고 나오죠. 예. 우리 실체법에서는 취소라는데 절차법에서는 치하라는 표현을 써요. 소치하 이렇게. 우리가 신청한 것을 처리하는 거예요. 나중에 등기할게 이렇게. 그래서 볼게요. 우리 등기 신청을 처리하는 건데 우선 치하권자인데요. 자, 공동으로 가서 신청하는 등기는 반드시 공동으로만 치해야 돼요. 단독 치하는 안 돼요. 우리 매매로 인한 소유권 얘기 공동이죠. 그럼 공동으로 가서 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치하 시기는 등기한이 등기를 뭐 하기 전? 마치기. 우리 마치는 게 식별보라고 고유보는 있거든요. 거기 전까지 우리가 치할 수가 있고요. 치하 방법은 우리가 방문해서 신청할 때 여러분 등기소에 출석해서 치하서라는 서면을 제출하고 조금 이따 보겠지만 등기는 지금 인터넷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청 등기는 인터넷에 의해서 치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 임의 대리인들이 등기 신청을 취할 때는 취하에 관한 특별 수권이라고 한다는데 취하 권한을 갖는 것을 특별 수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법무사들의 이제 부동 문자의 위임장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홍길동이라는 법무사는 등기를 신청 또는 취하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취하 권한을 주기 싫으면 여기다 X 쳐르고 도장 찍으면 그 홍길동이라는 법무사가 취하할 수가 없어요. 그 취하 권한을 갖는 것을 특별 수권이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줘야게. 아까 토지 건물을 저당권 설정할 때 일괄 신청할 수 있었죠? 하나의 신청세. 그럼 이거 일괄 취하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부만 취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취하면 우리가 등기소에 신청서와 여러 첨부서를 가져갔죠. 그죠? 그것들은 내가 다 써먹기 때문에 일체를 나한테 다 반환해 주게 돼 있어요. 그 내용들이 지금 취하에서 나와요. 이 취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게 지금 예규했다가 지금 몇 년 전에 법조문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를 해줘야 돼요. 보세요. 자, 우선 거기 보정 취하 부분 보세요. 1번 의 보세요. 자, 등기 신청의 취하란 등기 신청인이 등기가 완료되거나 등기 신청이 각하되기 전까지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 것으로서 취하는 등기 신청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급한다. 자, 취하권자.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으로 가서 신청할 때 또는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이 등기 신청을 취할 때는 그 취하도 권리자, 의무자가 어떻게 가야 되고? 공동으로 하거나 쌍방으로부터 취하에 관한 무슨 권한? 특별 수권을 받은 임의 대리인들은 할 수 있고 또 권리자, 의무자 일방만 가서 취하할 수는 없다. 단독 취하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취하 시기. 취하는 등기를 모하기 전, 마치기 전. 여기서 마치기 전이란 등기부에 기록하고 식별부호라고 하죠. 그죠? 식별부호를 기록하기 전까지만 취하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고 넘기셔서. 자, 니은 보세요. 여러 개의 부동산을 아까 하나의 신청서로 일괄 신청할 수 있었죠. 그 중에서 일부분만 취하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일부 취하도 가능하다. 취하면 서로 다 우리한테 돌아온다고 그랬죠? 거기 밑에 4번입니다. 등기 신청이 취하되면 그 등기 신청 시에 선부서류와 부속서류를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다 환부해 준다 이렇게 써 있나요? 네, 거기까지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취하 부분이고, 자, 이제 등기 이제 완료, 요 파트도 하나 이제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뭐냐면 이건 거예요. 자, 갑에서 을 앞으로 여러분 이제 소유권이 이전이 넘어올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새로운 권리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응? 새로운 권리자가 됐죠. 갑에서 요 집
을한테 이제 넘어오면. 그럼 을한테 새로운 권리증을 만들어 줘야 돼요? 안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등기필 정보의 이제 작성이라고 하는데, 근데 주의할 것이. 나중에 이 등기필 정보라는 게 두 번이 나와요. 아까 우리가 신청할 때 가져가는 게 있었잖아요. 그걸 뭐라고 제공한다 이래요? 뭐 한다? 제공, 제출, 그 다음에 첨부한다 그래요. 그럼 누구 거 가져가죠? 의무자 아까 공동할 때 의무자 거. 맞죠? 매도인 거. 그죠? 근데 이제 등기사 다 끝나면 새로운 권리자들한테 작성해 줘야 되지. 맞죠? 그래서 작성, 교부, 통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같은 얘기예요. 그럼 누구한테 작성해 주는 거예요? 권리자인 매수인한테, 을한테. 무슨 말겠죠? 자, 매도인은 자기 거 가져가고 등기소유에서 끝나면 우리한테 작성해 주고 이건 우리가 교부하는 거고 이건 작성해 주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한꺼번에 그냥 같이 나와. 다음 중 등기필 정보에 관한 설명입니다. 하고 이쪽 첫 번째는 제공 이렇게 나오고 이 지문에 두 번째 지문에는 작성 이렇게. 그럼 헷갈리면 안 돼. 제공은 누구 거 가져가? 아니 아까 공동으로 할 때 승소한 의무자가 가져갔지. 맞죠? 근데 작성은 누구한테 작성해 줘? 권리자한테 작성해 주는 거야.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근데 이게 권리증이기 때문에 아까 모든 등기를 만들면 만들어주냐? 그렇지 않아요. 새로 권리증이 만들 때만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줘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소유권 지금 무슨 등기라고 되어 있죠? 보존 등기. 그리고 각종 권리의 설정이나 각종 권리의 이전 등기거든요. 자, 잠깐 여러분 그 등기필 정보 한번 잠깐 볼게요. 아까 그 등기필 정보가 그림 있죠? 그림 거기 페이지. 아까 앞 페이지 있죠, 여러분 앞에 요 등기필 정보 부분이 244페이지 있었잖아요. 있어요? 244페이지 등기필 정보 나와 있죠? 자, 거기 부분에 권리자 박철수 써 있죠? 쭉 내려다가 등기의 목적란이 있어요? 거기에 소유권 뭐라고 돼 있죠? 이전 이렇게 써 있나요? 그럼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필 정보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볼게요. 여기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행해질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 가등기. 여기다 소유권 이전 가등기 했다고 가등기 권리증이 나와요. 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전세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여기에 등기의 목적란에 전세권자가 됐다는 전세권 설정 등기필 정보가 나와요. 자, 은행이 대출해 줄 수 있죠. 저당권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그럼 은행이 그 집에 저당권자가 됐잖아요. 그죠? 그 여기에 저당권 설정해가지고 은행한테 저당권 등기필 정보가 나와. 우리는 지금 이 저당권 등기필 정보는 안 가지고 있지. 은행이 가지고 있겠지. 우리는 소유권 등기필 정보만 가지고 있지. 무슨 말겠어요? 그래서 이 등기필 정보는 새로 권리자가 이렇게 적히는 등기했을 때만 만들어졌어요. 보세요. 지금 소유권 무슨 있기나? 보존. 각종 권리의 설정이에요. 전세권 설정, 저당권. 또 각종 권리의 이전. 또 하나는 권리자가 이렇게 추가될 때. 갑의 단독수를 갑을로. 그럼 이 사람도 권리증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아까 소유권 이전 가등기라고 있었잖아. 그 이 사람이 가등기권자가 됐다고. 무슨 말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등기를 마치면 만들어줘. 그래서 이걸 암기할 때, 보솔이 추가 이렇게 암기해요. 무슨 추가? 그죠. 보솔이 추가되면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안 만들어주는 등기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변경 등기 나오나요? 아까 전세금 2억에서 2억 8천만 원 바뀔 수 있죠? 새로 권리자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럼 권리증 안 만들어줘. 또, 우리 말소 등기 이런 게 있었잖아요. 말소 등기는 새로 권리자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안 만들어줘요. 그리고 또 하나 좀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 이게 조금 다른 건데요. 뭐냐면, 아까 제공할 때, 판결 받을 때, 제공하는 거고, 작성하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 제공은 누구 거 가져가죠? 의무자. 맞죠? 그러면 승소한 의무자가 갈 때, 그죠? 자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공했죠. 근데 승소한 권리자가 갈 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때는 제공하지 않죠, 아까. 배웠잖아요, 첫 시간에. 그래서 보세요. 자, 우리 제공해서 승소한 의무자가 갈 때는 제공하죠. 권리자가 갈 때는 제공하지 않죠. 근데 작성은 반대겠지. 응? 자, 작성은 의무자, 매도인한테 줘야 돼요? 또 팔게, 또 팔게? 그럼 안 되잖아. 매수인한테 줘야 되지.
그래서 승소한 의무자가 할 때는 만들어주지 않아요. 근데 권리자가 할 때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팔 때 필요하니까. 이해하겠죠? 그래서 승소한 의무자가 할 때는 만들어주지 않아요. 근데 권리자가 할 때는 만들어줘요. 그 제공하고 작성하고. 어렵지 않아요. 제공은 누구 거 가져가? 의무자 매도인 거. 작성은 누구한테 작성해? 권리자 매수인한테. 제공, 작성 그것만 알으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 책 여러분. 자, 우리 교재 270페이지 의 잠깐 볼게요. 등기 완료 파트에. 완료라고 써 있어요? 네. 의 보세요. 의. 등기 신청에 대해서 등기부에 기록할 것으로 결정해서 등기부에 기록하고 식별부를 기록하면 등기의 효력은 접수 시에 소급에서 발생한다. 등기 절차가 끝나면 등기하는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 또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작성 교부해 준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일정 경우는 대장소견청에 등기필 정보를 전송하고 세무서에 과세 자료를 전송하면서 끝나는데 그 가로 3번 보세요. 쭉 내려다가 등기필 정보 이건 작성이죠. 교부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 보세요. 자, 전산정보 처리 조직의 등기를 마치면 등기하는 등기필증을 대신해서 지금 등기필 정보의 통지라고 써 있죠. 그죠? 통지 작성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필증을 발급을 대신하는데 자, 2번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아까 우리 등기필 정보 안에는 특정인 부동산에 관해서 특정인 명의로 등기가 완료됐다는 정보로서 이러한 등기필 정보 아까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 50개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적혀 있다 그 얘기인데 동그라미 4번 가볼게요. 자, 동그라미 4번. 자, 이러한 등기필 정보는 신청인이 등기부에 새로운 누가? 권리자가. 새로운 권리자가 등기되는 경우에만 작성해 준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따라서 신청인이 아닌 권리자가 한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신청이나 등기관이 직권에 등기도 만들지 않고 관공서의 촉탁 등기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그 밑에 핵심 다짓기 있어요? 자, 아까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 주는 얘기 있었죠? 아까 제가 보설이 추가하기 있었나요? 그 얘기 나오잖아요. 권리의 보전, 설정, 이전 등기, 또 설정, 이전, 가등기, 또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 경제 하나 쓰라고 했죠. 승소한 권리자 신청. 누구 신청? 그렇죠. 승소한 권리자가 신청으로 간 등기들은 이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해줍니다. 승소한 권리자. 권리자가 갔을 때는 작성해 줍니다. 근데 그 밑에 다음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1번, 2번, 3번은 다 변경 등기죠. 그죠? 변경 경전 등기라고 써 있죠? 이런 것들은 만들어 주지 않고요. 4번은 말소 등기, 멸시 등기 이렇게 써 있죠. 만들어 주지 않고요. 5번에서는 디귿만 보세요. 디귿. 승소한 누가 가면 안 만들어 줬어요. 의무자가 가면 안 만들어 줬잖아요. 맞죠? 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볼 때 하고요. 여러분 239페이지 잠깐 가볼까요? 239페이지 넓혀보기 있어요? 이건 제공하는 거죠? 뭐 하는 거라고요? 이건 제공하는 부분이에요. 의무자 거. 네? 그리고 지금 271페이지는 작성해 주는 거죠? 그걸 같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볼 때. 헷갈리지 말게. 하나는 의무자 거 제공하는 거고 하나는 등기소에서 등기 마치면 등기관이 우리한테 작성해 주는 거고 권리자한테. 지금 무슨 일 알겠죠? 그래서 그 239페이지하고 270페이지를 같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271페이지. 그래야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헷갈려요. 등기필 정보가 나왔는데 제공하는 거고 작성하는 거 헷갈려 버린다니까. 그래서 두 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만 여러분 확인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보시고 자 하나 더 볼게요. 273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273페이지에 가로 6번에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이렇게 써 있나요? 자, 요거는 요거예요. 여러분 잠깐 자 가볼게요. 지금 우리 국가가 여러분 토지 건물을 공적으로 증명해 준 자모가 우리는 이원화돼 있거든요. 자, 여러분 요 토지가 지목이 전이고 갑이 소유자면
우리 대장은 지금 구청에서 가지고 있죠, 그죠? 구청에 이제 지목이 이렇게 전이고 소유자 갑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이것도 지금 등기부에 있겠죠, 그죠? 등기부의 표제부에도 지목이 전이고, 자 갑부에 자 우리 제일 먼저 이제 소유권 이렇게 보전 이렇게 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 토지 을한테 팔 수 있죠. 그럼 소유권이 이전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자 우선 등기부에 소유권이 먼저 넘어가죠, 그죠? 근데 이 소유자는 등기부만 있어요? 대장에도 있어요? 대장에도 있어요. 그럼 구청에 가지고 있죠? 그럼 대장에는 소유자 바꿔놓아야 돼? 안 바꿔놓아야 돼? 바꿔놓아야 되지. 등기에서 먼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등기 다 마치면 대장 소관청 구청아, 저 땅 건물 주인 바뀌었거든? 대장에는 그 소유자 이렇게 바꿔놔.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한테 재산세 걷어 이렇게 알려주는 등기가 있고 안 알려주는 등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등기들인지 알려주냐면 첫 번째,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면 알려줘요. 자,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 마쳤을 때 지금 알려주는 이유는 여러분, 대장에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하고 보존 등기된 사람이 일치해야 되죠. 여기에 불일치하면 모두 생략 등기가 일어나는 거고서 등록세를 참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막기 위해서 보존 등기를 맞추더라도 등기소에서는 이렇게 보내줘요. 두 번째, 이전 등기는 당연히 보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볼게요. 여러분, 소유권 이전 우리 가등기 할 수 있죠. 가등기는 주인이 바뀔까요? 안 바뀌죠, 아직은. 본등기일 때 주인이 바뀐다고 그랬죠. 그럼 보낼 필요가 없어요. 여기 여러분, 가압류나 가처분이 들어갈 수 있죠? 가압류, 가처분 아직 주인이 바뀌지 않아요. 그때는 안 보내요. 바뀔 때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가시 나온 거, 무슨 시? 가시.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은 보내지 않아요. 자, 두 번째는 소유권의 변경 경쟁인데, 소유권 변경 등등은 공유 지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거죠. 자, 이 토지 건물에, 자, 조금 2분의 1씩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요. 가물이 2분의 1씩 가지고 있다가, 우리 3분의 2 가지고 있고, 갑이 3분의 2 지분 바뀔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공유지 연명부 있었잖아요. 그죠? 공유지 연명부 있는 지분도 바꿔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사람한테 재산세 더 거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 지분이 바뀌는 것을 소유권 변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자들의 등기 명인 표시병. 자, 소유자의 성명 주소가 바뀐 거예요. 그럼 대장에도 성명 주소 바꿔놓아야 되겠죠? 그래야 거기한테 재산세 얻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보내고. 마지막으로. 소유권의 말소와 말소 회복이거든요. 이거죠. 지금 소유권 이전이 됐다가 갑에서 을 앞으로 이게 잘못됐다가 소유권이 말소된대요. 이전했게 된 거. 그럼 다시 누가 앞으로 가냐? 갑 앞으로 가야 되죠? 그럼 말소 회복은 다시 을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무슨 건만 보내죠? 소유권만 보내네? 그럼 다른 건 전세권, 저당권은 보내요? 안 보내요? 왜 안 보낼까요? 그래요. 대장에는 소유자만 있어. 전세권, 저당권자 없어. 전세권자, 저당권자 재산세 안 나오니까. 그래서 소유권만 맞췄을 때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보내는 기도 지금 시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시, 무슨 시? 가시는 보낸다, 안 보낸다? 안 보낸다. 그걸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한번 거기 가로 6번 볼게요. 6번. 있어요? 네. 자, 등기안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써 있죠. 그죠? 소유권에 관한 아래의 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여기 이제 실제 실무선이 7일이에요, 7일. 근데 기억 안 해도 돼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토지는 지적소관청, 건물은 건축물 대장 소관청, 알려드린 게 쭉 6가지 나오죠. 그죠?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소유권 말소, 소유권의 말소 회복, 소유권의 변경 경정, 소유권의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경정 이렇게 나오죠. 그럼 거기 가등기는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요.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거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건 보내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자 보시고 이제 2가지만 마치면 끝이거든요. 자,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이 신청하고 우리 이 인터넷 신청 그것만 마치면 이제 등기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실까요?